네, 이번 한 주 뉴스를 깊이 있게 내다보는 시간이죠. 이번 주 정치 기상도를 알아보는 정치예보관 신지호 전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 정치권 기상도부터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부터 16일까지 사흘간 국회에서는 대정부 질문이 열리고요. 또 17일 목요일에는 특검법 재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또 개최됩니다. 또 오늘 오전 10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이 열리는데 준비 기일이면 안 가도 되지만 공판 기일에는 출석 의무가 있어서 오늘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과 내일 이틀간 대선 후보 등록에 나서고요. 민주당은 오늘 당내 경선 일정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일정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번 주에 한 줄 총평부터 듣고 갈까요? 네, 뭐니 해도 이제 6.3 조기 대선이 본격 시작하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두 당 모두 후보 등록에 시작을 하고 일정이 확정이 되다 보니까요. 먼저 그러면은 저희가 조기 대선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 뭐 20용이다, 뭐 18용이다 할 정도로 많은 후보군들이 거론이 됐었는데 주말 동안에는 줄줄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어제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는 참여하지 않겠다. 네. 이게 일단은 대선 불출마까지는 아니고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선언이기는 해서 네. 아예 뭐 출마 가능성이 닫힌 건 아닙니다만 그러면서 얘기를 한 게요. 국민의힘이 반성과 변화의 길을 거부하고 있다. 상당히 네. 좀 당에 큰 불만을 나타냈어요. 그렇죠. 신지호 전 의원 보시기에는 유승민 의원의 불출마는 어떤 이유로 이렇게 경선 참여 안 하겠다라는 선언까지 나왔을까요? 뭐 명분과 실리 양면에서 좀 여러 가지 이 상태로는 안 된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실리는 지금의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간 경선 룰이 본인에게 좀 불리하게 작용한다. 이건 뭐 수많은 여론조사를 통해서 다 입증이 된 바 아니겠습니까? 예. 그 두 번째는 지금 과거 같으면 좀 명함 내밀기도 힘든 상황이었을 텐데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이제 파면이 된 거고 그 박근혜 대통령 파면 때하고 또 파면 사유도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전혀 거기에 대한 뭐 성찰과 쇄신의 노력 없이 이른바 뭐 윤심을 얻고 나오려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좀 절망감을 느낀 것 같습니다. 예.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도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원래 계획대로라면 어제 출마 선언을 하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출마 선언일을 하루 앞두고 이번에 대선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오 시장도 좀 속내가 복잡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가 가장 컸을까요? 불출마 선언 배경에는. 뭐 최종적으로 그 영향을 미친 것은 이른바 한덕수 차출론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예. 지금 뭐 보도가 다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토요일 오전에 그 불출마 선언을 하기 전에 한덕수 권한대행과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예, 예. 만났다는데 거기서 이제 그 대선 출마 의향에 대해서도 뭐 타진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 한덕수 대행이 뭐 기다 아니다 분명한 답을 안 하고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요. 원래 어제 출마 예정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 어제 출마 13일이죠, 어제가. 근데 그걸 언제 결정을 했죠? 9일 날 결정을 했잖아요. 네. 9일 날 결정을 했는데 그 어제 사실 또 뭐 50명인지 60명인지 그분들이 또 한덕수 출마 출마 촉구 촉구. 기자회견을 하게 되면 그 모양새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건 원내 지도부에서 만류를 해서 취소가 됐었잖아요. 그거는 오세훈 시장 불출마 선언 이후에 취소된 거죠. 그게 뭐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긴 한데 네. 아무래도 보시기에는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당내에서 한덕수 차출론이 불거지면서 네. 그리고 뭐 그 60명 중에 이름 올렸던 분들 중에 오 시장 돕겠다고 했던 분들도 있었겠죠. 그러면 네. 뭐 배신감 드는 건 좀 당연한 것 그러겠죠. 같고. 예. 일단 불출마를 선언하다 보니까 이게 당내에서 1차 컷오프 진출자를 16일에 발표를 하고 거기서 1차 컷오프 대상자를 놓고 4명을 또 추리잖아요. 그럼 과연 이 오세훈 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을 지지하는 표심은 어디로 갈 것이냐. 이게 좀 관심인데 어디로 갈 것 같으세요? 뭐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전 대표 아니면 안철수 의원 이 정도가 아닐까 싶거든요. 이제까지 뭐 그래도 그 오세훈 시장, 유승민 전 의원하고 좀 가장 근접한 유사한 정치적 칼라나 뭐
노선을 견지해 온 그쪽이 아무래도 좀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객관적인 그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분석인데 네. 근데 정치는 뭐 생물이라고 꼭 그렇게 꼭 되라는 법은 없죠. 단순히 그냥 덧셈이 되고 뭐 이런 건 아니라는 예, 거죠. 그렇죠. 네. 예. 흐름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주자들이 좀 이탈을 하다 보면 그리고 이게 오세훈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중도층에도 어느 정도 좀 본선 갔을 때 경쟁력이 있게 나오는 주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런 네. 사람들이 다 참여하는 경선으로 진행이 돼도 흥행이 될까 말까 한 상황인데 두 명이나 이렇게 이탈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컨벤션 효과도 떨어질 것 같고 경선 자체의 관심도가 좀 떨어질 거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우려는 굉장히 합당한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차피 예. 빅4에 누가 남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건데 원래 빅4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들어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오세훈 이렇게 그 들어가 가능성이 있었는데 크다고 했었죠. 예, 오세훈 시장을 제외한 빅3는 여전히 빅4 들어가는 게 유력시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오세훈이 이제 나간 자리에 누가 거기 들어갈 것인가? 음. 그게 이제 저는 포인트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 결국 그런 변화가 좀 일어난 거 아니겠느냐. 네. 그다음에 이제 이 민심을 향해서 좀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유승민 의원도 그렇고 좀 경종을 울리는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다 이 집단은. 국민의힘은 아직도 네. 이런 일을 겪고도 정신 못 차렸다. 예, 조금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윤심을 등에 업고 출마를 하려는 후보들이 좀 있고 실제로 출마한 후보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뭐 대표적인 게 나경원 전 의원 네, 같아요. 왜냐하면 관저에서 만나고 난 이후에 역할을 해달라라는 얘기를 듣고 출마를 선언을 하셨고 네, 또 이철우 경북지사 같은 경우도 네, 대통령을 만난 다음에 어떤 메시지를 냈다. 특히 뭐 배신자 뭐 이런 네. 프레임과 관련된 멘트도 했고 윤상현 의원도 또 출마를 고심한다고 해요. 네. 근데 이게 보면 오세훈 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우려했던 그게 전혀 뭐 개선된다기보다는 더 심하게 윤심으로 뭔가 당내 경선을 치르려는 분위기로 좀 흘러가는 것 같거든요. 우리 그 대통령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문 맨 마지막 문장 전에 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그 전에 이제 나오는 문장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 누가? 윤석열 네. 대통령이. 예.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 그 한마디가 너무 통렬하게 아픕니다. 결국 이 국민주권주의 나라에서 민주공화국에서 대통령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했는데 그 대통령이 국민을 배반했다. 뭘로? 느닷없는 비상계엄으로 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으로 국민을 배반한 거 아니에요. 그 적어도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권영세 비대위원장 헌재 결정 나오고 승복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존중하고 승복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거기로부터 출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그 이른바 윤심을 등에 업고 나오려는 사람들은 이른바 그거랑은 좀 흐름이 맞지 않네요.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반동이에요. 반동. 예, 네, 지금 그리고 헌재 결정에 대한 국민적 그 수용도가 70% 80% 이렇게 가는데 네. 그 흐름과는 거꾸로 가는 거죠. 반동적 흐름이죠. 일단 이게 이 모든 후보가 다 선거를 치를 건 아니니까 컷오프 과정은 좀 봐야 네. 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빅3는 남아 있으니까 나머지 네. 한 자리 누가 갈 것이냐 이게 좀 관전 포인트 같습니다. 당내 경선에는 일단 불참할 것으로 보이는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요. 네. 원래는 당 지도부에서는 만약에 나올 생각이면은 경선에도 참여해야 된다는 얘기였는데 네. 그 가능성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오늘 내일 후보 등록인데 물 건너 갔죠. 물 건너 갔죠. 근데 어쨌든 당내에서는 계속 출마 촉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게 모양새가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당내에서 이제 출마 선언을 한 후보들이 있고 경선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계속 외부에 있는 후보한테 출마를 촉구해요. 네. 그럼 이건 우리 당내 후보들 좀 별로니까 네. 바깥에 있는 후보 봐주세요. 뭐 이런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뭐
저는 이걸 한덕수 차출로는요 한마디로 그냥 표현하자면 삼류 기획이다. 3.6기획. 예, 누가 기획을 한 거예요? 누가 기획한지는 모르겠어요. 누가 기획한지는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네. 근데 한마디로 총평하자면 삼류 기획이다. 왜? 삼류 기획인 전 세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봅니다. 첫 번째, 실현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예. 벌써 이제 국민의힘 후보 등록은 물 건너 갔죠. 그렇다면은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나중에 범보수 단일화한다는 그런 시나리오 아닙니까? 그게 남아 있는 거죠.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5월 4일까지는 사퇴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 후보 등록을 뭐 이제 예비 후보 등록하고 그런 건데 뭐 그거는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요. 지금 6.3 대선 그 날짜가 나왔기 때문에 5월 10일, 11일 양일이 후보 등록이고 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23일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네. 그러면 무소속 한덕수와 국민의힘 그 최종 후보 아무개와 단일화를 하려면 뭐 과거 노무현 정몽준 사례를 보더라도 뭐 여론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안 맞아요. 여론조사를 하려면은 무슨 안심번호 뭐 이렇게 처리된 거를 선관위에 열흘 전에는 신고를 해야지 그게 실무적으로 일정이 맞답니다. 아, 그러니까 후보 등록일 전에 안 끝나는군요. 후보 그 절차가. 등록 전 단일화가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럼 후보 등록해 놓고 선거운동 하는 와중에 또 그렇죠. 단일화 한다고 또 시간 잡아먹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단일화를 뭐 무슨 여론조사 아니면 단판 둘 중에 하나인데 네.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일단 첫 번째가. 네. 그 두 번째는요. 명분이 취약해요. 명분이 취약하다. 예. 한덕수 차출론의 명분이 취약한데 국민적 상식에 반하는 거죠. 야, 세상에 심판하다가 선수로 뛰어드는 사람도 있냐? 이 한마디로 가요. 예. 네. 그러니까 탄핵됐을 때 탄핵한 민주당을 비판을 했었는데 업무에 복귀하고 나서 본인 스스로 또 직을 포기를 하는 셈이 되니까 그것조차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국민적 상식에 완전히 반하는 예. 세상에 심판하겠다고 하다가 선수로 뛰는 사람도 있네. 그 한 방에 가고요. 네. 그다음에 한덕수 대행 본인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50년 공직 생활의 마지막 소임이 이 권한 대행으로서 위기 관리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해서 차기 대통령에게 넘겨주는 거라고 몇 차례 얘기했잖아요. 네. 그 본인 말을 뒤집는 거예요. 세 가지 이유로 그래서 3류 기획이다. 아니 그게 명분이 취하고 마지막은요. 마지막이 또 있죠. 네. 마지막은요. 이 실리가 거의 자해적인 수준이에요. 이 실리. 명분이 취약하면 실리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이 실리가 거의 자해적인 수준이다. 실리는 없나요? 만약에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고 하면 어쨌든 대통령 네. 권한대행이 아니라 진짜 대통령이 되는 건데요. 아니 그런데 저는 이렇게 보죠. 그 일단 한덕수 그 호출론을 띄우면 띄울수록 네. 지금 당내에 나와 있는 후보들이 초라해집니다. 아, 한덕수 차출론에 실리가 없다. 거의 자해 수준이다. 자해 수준이에요. 예. 근데 솔직히 얘기해갖고 한덕수 대행도 나오면 윤심 뭐 그런 그 흐름 속에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한덕수 대망론이 뜨면 뜰수록 솔직한 얘기로 손해 보는 게 김문수, 뭐 나경원, 홍준표, 뭐 윤상현 뭐 이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한동훈 후보는 별 영향 없어요, 사실. 한덕수 대망론이 뜨는 뜬다 거랑은, 해서 예. 뭐 피해 손해 볼 거 없는데 여하튼 그 기존에 나온 후보들을 대단히 초라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이재명 전 대표가 이번 6.3 조기 대선의 시대 정신이 뭐라고 그랬죠? 내란 종식이라고 했어요. 네. 이거를요 미래 대 과거로 치러야지 승산이 있습니다. 이재명은 이제 개헌에 대해서도 소극적이고 거부하고 계속 대통령이 8대 0으로 파면돼갖고 사저로 돌아갔는데 무슨 내란이 지속되고 있고 내란 종식이 지금 시대 과제입니까? 예. 아니잖아요. 네. 이런 이제 낡은 시대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자 이런 미래지향적 그거. 근데 이재명은 여전히 과거 질서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 이재명 입장에서 보면 가장 좋은 게
예,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가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그 내란 종식이라는 프레임에 맞게끔.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퇴장했지만 예. 윤 정부의 2인자인 한덕수 대행이 나온다. 네. 그 프레임이 다시 부활하는 거고 이재명의 내란 종식이라고 이재명이 판 깔아 놓는 거에 가서 들어가서 거기서 그걸 끼워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실현 가능성, 명분, 실리 모든 점에서 이거는 삼류 기획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어떤 대선 주자로서의 뭐 그런 보고를 받고 통화를 하면서 실제로 물어도 보긴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한덕수 차출론을 좀 띄우는 사람들은 그런 뭐 윤석열 정부의 총리 뭐 이런 것보다도 앞으로 트럼프 정부를 상대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의 장점 같은 얘기를 좀 하잖아요. 그거는 별로 영향력이 없을까요? 그게 유일한 보수 주자로 장점이죠. 나왔을 때 어떤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후보로서의 좀 최대 장점 아닐까 싶기는 한데. 그게 최대의 장점인데 그거 하나 가지고 뭐 그게 모든 게 다 덮어집니까? 그건 아니죠.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좀 분위기는 이어질 것 같기는 해요. 의원들이 출마 촉구 기자회견은 취소하기는 했는데 뭐 그중에 좀 주도했다고 알려진 성일종 의원은 출마 촉구하는 글도 올렸고. 근데 말이죠. 그 예. 50명인지 60명인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은 또 이거는 지지 선언이 아니라 출마 촉구 선언, 출마 촉구다. 네. 다르다 지지 선언과. 예. 뭐 맞는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 국민의힘 경선 참여는 물 건너갔잖아요. 무소속 한덕수 대 국민의힘 후보 아무개 하는데 그러면 단일화 할 때 이 50명인가 60명은 누굴 지지하죠? 성일종 의원 같은 사람은 한덕수 대행을 지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되면. 뭐, 근데 예. 당 소속 의원이 자기 당에 뭐 하자 없는 그 경선을 치러서 후보를 확정해 놨는데 바깥에 있는 사람을 무소속 후보를 지지 지원한다? 그것도 거의 코미디 수준 아닙니까? 예. 이게 좀 어떻게 수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의원들 사이에서는 목소리가 나올 것 같기는 한데 또 당내 경선은 경선대로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대권 저울질하는 한덕수 양심이 있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한덕수 권한대행은 한 번도 자기가 하겠다고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명확하게 또 불출마 선언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오해와 계속된 이제 차출론에 휩싸이기도 하고 민주당으로부터는 비판도 받고 이런 것 같아요. 좀 명확하게 입장을 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나요? 저는 뭐 NCND 긍정 부정도 안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조금 시간 지나면 무책임하다는 그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좀 명확하게. 예, 그러니까 뭐 물론 우리가 국제 정치에서 뭐 NCND에서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거를 하나의 뭐 뭘로 이제 대응 방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예. 예. 자기 마음 자기가 알지 내 마음 나도 몰라 식으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침묵을 지킨다면 그거는 안 맞는 거죠. 예. 근데 너무 여러 방면으로 설득이 많이 들어오니까 다 끊지 못하는 상황에다가 또 미국 정부와의 어떤 협상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는 내가 2달 뒤에는 사라질 권한대행인 것보다는 뭔가 유력하게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인물인 게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미국하고 협상하는데 어느 정도 그게 지렛대가 되고 이른바 바게닝 파워가 좀 더 플러스 되는 측면은 있어요. 근데 예. 그것 때문에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에 분명한 입장을 내지 못한다. 그런 거는 이제 좀 무책임하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막 이런 식으로 그냥 바람잡이 역할하고 막 부풀리고 예? 그랬다가 그나마 무소속으로라도 나와주면 그래도 뭐가 좀 그림이 만들어지네 하지만 안 나오게 되면 예. 헛물 켰네 이렇게 되잖아요. 헛물 켰네 플러스 그다음에 그동안에 선출이 된 국민의 후보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기 후보는 초라하게 만들면서 예. 결과적으로 헛물 키고 그 최악의 삼류 그 기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김종혁 전 국민의힘 조직부총장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측근들이 각본 썼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신지호 전 의원 아까 질문에 답은 안 하셨습니다만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요? 이게 친윤의 삼류 기획 같으세요?
저는 몰라요. 누가 그런 기획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 기획의 수준이 삼류라는 것만큼 분명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로도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불출마 선언하는 사람들이 좀 늘고 있었는데 김부겸 전 총리와 박용진 전 의원, 뭐 전재수 의원 등이 불출마 선언을 했고요. 지금은 남아있는 게 3김이에요. 네. 김두관 전 의원이랑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출마를 선언한 상황인데 아직은 이게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 보니까 아마 룰에 불만은 품고 이 세 분 중에도 불출마 선언을 하고 경선에 불참하는 사람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조기 대선은 시간적으로 촉박하고 뭐 하니까요. 가급적이면 이 룰은요. 기존의 것을 그냥 존중하는 게 제일 무난합니다. 기존대로. 예, 기존대로. 그게 제일 잡음이 없죠. 제일 잡음이 없어요. 예. 시간이 촉박한데. 네. 근데 국민의힘은 그래도 그 최종 선출 그 하는 거는 50대 50 기존 그걸 유지했어요. 당원 당규대로 적용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민주당 그게 아니잖아요. 21년 그 자당 후보 뽑을 때는 뭐 국민선거인단 해갖고 1차 투표, 2차 투표, 3차 투표 했는데 이번엔 뭐 언제부터 국민의힘께 좋아 보이는지 국민의힘 거 따라 한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러니까 반발이 더 세게 나올 수밖에 없죠. 가뜩이나 이재명 1강이라고 하는데 하나마나 게임이고 네. 들러리 서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진단이 나오는데 룰마저도 아예 조그만 그 가능성마저도 차단시켜 버린다. 그러니까 21년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1차, 2차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겼지만 3차에서 이낙연 후보에게 거의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지면서 아뜨가 한 거 있잖아요. 네. 그 경험 때문에 네, 그 그러는군요. 트라우마 때문에 아예 그 가능성을 그냥 차단시켜 버린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나머지 후보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이낙연 대 이재명 구도에 비했을 때는 많이 좀 뒤쳐져 있거든요. 그럼 어차피 그냥 기존 룰대로 유지를 해도 네. 본인이 뭐 되는 판 같은데. 그러니까요. 뭐 이재명 전 대표는 뭐 본인이 뭐 김대중 노무현 뭐 이런 정신을 이어받고 있다 그러는데 김대중 대통령은 그런 식으로 정치 안 했습니다. 김대중 예. 대통령이 압도적 일강이었지만요. 네. 그래도 자기 경쟁 후보가 30% 이상 가져갈 정도의 뭐는 이렇게 여지를 뒀어요. 예. 그 어느 정도. 예. 예. 근데 거의 지금 요번에 보니까 저는 뭐 민주당 이거는 뭐 말만 무늬만 경선이지 네. 사실상 이재명 추대식으로 뭐 지지율이 뭐 80% 이상 나올 것 같은데요. 80%나요? 예. 지난번에는 후보 경선에서 50.3% 네. 기록을 했는데 그럼 이번에는 거의 뭐 일극 체제를 확인하는 식의 득표율이 그렇죠. 나올 거라고 보세요? 예. 무늬만 경선이죠, 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태균 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17일 목요일에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 또 내란 특검법 대표결이 예고되어 있는데요. 지금 명태균 씨가 보석으로 석방이 된 상태잖아요. SNS에 글을 올렸는데 어떤 먹잇감을 먼저 물어뜯어야 열광하고 환호할까 이러면서 폭로전을 좀 예고했습니다. 근데 주로 공격을 했던 게 오세훈 시장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었는데 지금 오 시장은 대선 국면에서 빠진 거잖아요. 네. 그럼 타겟은 이제 홍준표 전 시장 쪽으로 향할까요?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되고 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있고 네. 또 이준석 의원도 아, 뭐, 이준석 의원도 있군요. 또 뭐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뭐 그 명태균 씨 입이 어디로 뭐 향할지는 뭐 알 수가 있나요? 이게 좀 영향을 줄 것 같으세요? 대선 국면에서? 이런 것 때문에 영향 받으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기본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번 주 정치의 보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